이 가격을 생각하면은 좀 사운드 밸런스가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개발자 출신 리뷰어 영립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쇼지에서 만든 P10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엔젤리어스에서 리뷰용으로 보내줬는데 이 패키지가 양산용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양산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패키지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언박싱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P10은 플래너와 다이나믹 복합 드라이버가 탑재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 평판과 다이나믹을 조합해서 만들었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혹시 이 P10 구매하신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박스로 배송이 되는지 저도 처음에는 샘플이라서 이 박스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로고와 여기 바코드, 제품명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품 사진을 보니까 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브랜드만 있는 박스 깔끔하고 좋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약 10만원대 제품을 샀는데 이 박스는 뭔가 좀 성의가 없는 느낌이 좀 들죠. 이렇게 바로 박스 열면 바로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박스하고 하드 케이스는 모든 제품에 공용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 케이스에 로고가 있는데 이렇게 봐도 비슷해 보이고 이렇게 봐야지 쇼지 로고가 맞는 겁니다. 자,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이어버드가 있고요. 이어팁이 있는데 이어팁이 전부 다 온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샘플로 새싹만 온 것 같고 실제 여러분이 구매하시면 조금 더 많은 이어팁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왜 이 케이블이 들어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단자를 보면 7Hz 타임리스의 케이블 생각이 나는데 여기 케이블은 또 다르고 좀 이건 어떤 케이블인지 아무튼 정체를 알 수 없는 케이블입니다. 왜 줬는지 의문은 들지만 번들 케이블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패키지로 이렇게 해서 $109예요. 하나로 약 14만원 정도인데 이 패키지는 말이죠, 정말로 좋아야 되는 패키지입니다. 웬만한 자신감으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패키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어버드 색상은 두 가지예요. 파란색과 초록색. 그래서 붙은 이름이 아쿠아 미도리라고 합니다. 상당히 일본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중국 회사가 맞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아쿠아 파란색이고 양쪽 모두 쇼지 로고가 있습니다. 레진으로 쉘을 만들고 여기 나무를 사용해서 이 아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쉘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매끈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어요. 고가라고 보기엔 살짝 어려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3개의 홀이 있죠. 트라이벤트 압력 조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압력 조절이 되는 구조인가 싶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구멍 3개 뚫어놓은 거예요. 여기 이쪽에는 구멍을 1개 만드나 이렇게 3개를 만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3개를 뚫은 건 디자인과 마케팅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실제로 압력을 조절하려면 여기 드라이버 전면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전면 쪽에는 딱히 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홀은 코너형 이어폰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코너형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뒤쪽에서 95% 이상 댐퍼로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여기를 막아서 테스트 해봐도 실제로 느껴지는 이압 차이는 거의 안 느껴질 거예요. 별개로 평판 DD 복합 드라이버라서 뭔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팁 조립하고 이 오리지널 케이블이 아니라서 정확한 착용감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케이블을 꽂고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착용감 자체는 무난하고 괜찮습니다. 쇼지 P10 사운드가 독특합니다. 11파이 플래너 플러스 다이나믹 컴포짓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평판의 느낌보다는 다이나믹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사운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따뜻하고 푸근한 사운드예요. 이 두툼한 울림이 있으면서 자극 없이 푸근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이어폰입니다. 바로 측정 데이터 보겠습니다. 로우 데이터죠. 다른 곳에서 P10 데이터가 공개되었고 저음이 적고 고음이 많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만 보고 어설프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따뜻하고 푸근한 사운드라고 했죠. 실제 측정 결과보다는 저음이 많게 들립니다. 다음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여기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데이터가 확실히 청감상에 좀 더 가깝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청감상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도 저음 레벨이 조금 낮게 측정이 되긴 했어요. 이것보다 더 저음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제 체감상 여기 저음이 좀 더 강한 느낌인데 이 느낌이 드라이버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음은 2kHz와 4kHz의 피크가 있는데 저는 신기하게 전혀 자극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고음이 없어서 그런가 자극적인 느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초고음이 잘 남아있어서 그래도 답답한 사운드는 아니었어요. 오늘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측정 데이터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도 밸런스가 상당히 다르게 보이죠. 이 데이터 상으로는 저음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실제 느끼는 저음은 꽤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푸근한 사운드라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 찍먹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평판형 드라이버를 탑재한 이어폰을 생각하면 정보량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트라이벤트의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간감이 그럭저럭 넓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의감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공간감이랑 정의감을 생각하면 가격대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푸근한 사운드인데 답답하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플래너와 다이나믹의 복합 드라이버는 어떤 드라이버일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한번 뜯어보죠. 오늘은 레진을 까야 돼서 여러분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어요.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레진이 생각보다 두껍네요. 레진이 까서 11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나왔습니다. 우리 단자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역시나 드라이버는 하나라서 별도의 네트워크 구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댐퍼 보이시죠? 이 댐퍼로 인해서 이 드라이버 뒤쪽의 공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댐퍼가 공기가 많이 통하는 댐퍼가 아니거든요. 여기 홀이 있고 여기 굉장히 공기를 많이 막는 댐퍼예요. 그래서 커널형 드라이버 뒤쪽 공간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드라이버 구조를 보고 싶은데 이 드라이버를 어떻게 꺼낼지가 또 문제네요. 이 메쉬망도 레진으로 아주 강력하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드라이버를 어떻게 빼면 좋을지 일단은 앞에서 한번 밀어서 빠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가 빼는 게 쉽진 않아요. 아하! 내부에는 본드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됐다. 드라이버를 밀어서 뺐습니다. 하우징 내부는 여기 이렇게 드라이버를 안착하고 여기 이 관을 통해서 노즐로 소리가 나가도록 잘 만들어져 있고요. 과연 이 플래너와 다이나믹의 혼합 드라이버의 진동판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이 캡 벗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긴 하네요. 확실히 다이나믹도 아닌 평판형과 다이나믹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는 드라이버가 맞아요. 코일이 진동판에 직각으로 붙어있지 않고 진동판에 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진동을 독특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프레임에 이 진동판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드라이버는 어디서 개발을 했을까요? 후지에서 만들었으려나? 자, 여기 보면은 진동판의 앞면이고 재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동판에 붙은 코일이 이 진동판에 직접 붙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다이나믹은 아니란 얘기죠. 다이나믹의 재료를 가지고 평판형처럼 설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엣지 부분이 우레탄 재질로 된 엣지 부분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프레임의 역할을 하고 이 자석 사이에서 움직이는 진짜
쇼지에서 얘기한 플래너와 진동판이 결합한 구조의 드라이버가 맞았습니다. 이건 좀 신기하네. 그러면 쇼지는 이런 거를 약간 구조도 같은 거를 공개를 했으면은 조금 더 소비자한테 엄청난 신뢰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사운드만 좀만 더 튜닝하면은 또 괜찮은 소리가 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은 쇼지에서 만든 P10을 살펴봤습니다. 플래너와 다이나믹을 결합한 드라이버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분해를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다이나믹의 구성을 가지고 플래너처럼 만든 드라이버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플래너라고 해야 될지 다이나믹이라고 해야 될지는 좀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어쨌든 보이스 코일이 진동판에 붙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무게를 상당히 좀 주는 행위거든요. 그랬을 때 다이나믹이 좀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래너의 핵심은 진동판을 얇게 만들고 거기에 방막 같은 걸 이용해서 전기를 통해서 좀 더 가벼운 진동판을 평판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더 다이나믹에 가까운 드라이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P10은 측정 그래프와 달리 푸근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이어폰이었습니다. 측정 데이터에서 저음은 조금 적었지만 실제로 들었을 때 저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아마도 이 드라이버하고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 그래프는 꼭 그래프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해를 하기 전에는 이 가격을 생각하면은 좀 사운드 밸런스가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막상 분해를 해보고 진짜로 새로운 구조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사용이 된 걸 보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개발비적인 면에서 이 정도 가격이 나와야 되진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분해를 하기 전에는 좀 비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분해를 해놓고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조금 더 다른 튜닝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 P10이 좀 많이 판매가 되어야지 또 다음에 개선된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많이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다음에 할인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